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주가 2.3배, 집값 2.8배, 당신의 돈이 잠든 사이 당신은 가난해졌다. 정현수, 박광범, 최민경, 김원유 4명의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2월 1일 0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돈이 잠든 사이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집 주식이 있는 사람이 더 부유해져 자산 양극화도 심화, 갈 곳 잃은 청년들은 근로와 저축 외면, 유동성의 시대이다. 돈이 풀리자 돈은 가치를 잃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향했다. 에브리싱 랠리는 달라진 자산시장의 흐름을 보여준다. 자산가치가 올라가자 돈의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 랠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실제로 가난해졌다. 올해 1월 2일 코스피 지수는 4309.63의 거래를 마쳤다. 10년 전인 2016년 1월 첫 거래일 1918년 첫 거래일 1918.76과 비교하면 2.3배 올랐다.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 주가는 22.5배 뛰었다. 삼성전자 주가도 10년 동안 5.3배 상승했다. 그래프는 코스피 주가가 4457.52로 표현된 그래프를 보여줬고요. 금이 올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나온 대로 그 돈이 없습니다. 투자할 돈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 어쨌든 1평방미터당 만원이면은 만, 10만, 100만, 1000만 1평방미터에 1635만원. 그러면은 20평이라도 25억 그러네요. 20평 하루 27억 뭐 이렇게 되겠네요. 모든 자산이 다 올라 자산 속도 못 따라가는 근로소득, 돈의 가치가 하락하자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근로소득 중요성도 비교적 낮아졌다. 상대적 박탈감은 덤이다. 국가 데이처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499만 원인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2024년 4,747만 원으로 35.7% 올랐다. 평균 우리나라가 2025년에 한 평균 5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반면 2017년 대비 2025년의 가구 평균 자산은 매년 3월 말 기준은 46.6% 상승했다. 근로소득보다 자산 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 전체로 보면은 2017년에 자산이 3,867만 원, 근로소득이 3,499만 원, 재산소득이 353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만 원이죠. 근데 2025년에 자산은 5,667만 8천만 원, 근로소득이 4,747만 원, 재산소득이 6억 1,4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A에서 C 증감률, A가 2025년으로 기준해서 봐서 C 2017년으로 보면은 48.6% 올랐고 전 근로소득은 35.7, 재산소득은 14.9.
BC는 2020년 한 5년 동안으로 보면은 자산이 27.2%, 근로소득이 25.2%, 재산소득이 4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 위에 있는 게 그 상위층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 자산이 그 1억 원대가 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억이구나. 죄송합니다. 10억.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국내 총생산 대비 M2 광의 통화 비율은 2008년 3분기 처음 100%를 넘어선 뒤 2021년 2분기 150%를 상회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53.8%까지 늘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선 부자를 꿈꾸기 힘들다. 5년 새 16% 이상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건 가난으로 가는 길이다. 자산시장에 참가할 종잣돈 자체가 부족한 사람도 많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 같은 사람이죠. 집값은 충분히 많이 올랐고 5,2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는 부담이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됐던 과거 청년들과 달리 지금의 청년들은 갈 곳을 잃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쉬어셈 인구가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저축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율은 19.8%다. 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가 이자를 얹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안동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벌고 적으면 적게 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본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만드는 방법은 아무래도 안 쓰고 우선은 모아야 종잣돈이라도 만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본주의 문제 운운하기 전에 금융 부분을 추가로 취재해 보길 바란다. 미국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을 현판에 걸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정부가 FRB의 금리 인하를 계속 종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긴 하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이 하강 국면에 금리 인하를 고심하고 있고 무역 수지 흑자로 환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죠. 환율이 내려야 수입 물가가 내려가서 물가도 좀 내려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임금 인상, 험하게 가격 증가, 힘겨운 경영 체력, 인플레이션으로 무거운 비용 부담, 2026년 춘투 심층 탐방, 지지컴 2월 1일자입니다. 2026년 춘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사 모두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에는 일치한다. 호실적의 대기업은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계속해 앞섰지만 경영 체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피로가 지적된다.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코스트 부담이 무겁고 가격 정가의 지연으로 대기업과의 격차 시정의 길은 험난하다. 비용 증가, 주름 모두 밑으로 거래처에는 기업 노력으로 어떻게든 하라고 한다. 주름살은 다 밑에 있다. 가나가와 현내 중소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자들은 어깨가 축 처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액이 부진한 가운데 높아지는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얹지 못해 적자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비나 재료비의 비용 상승분 중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던 비율은 발주업체의 1차 도급업체가 54.7%,
2차는 52.5%로 50%를 넘었지만 4차 이상이 되면 42.1%로 전가율은 다중하도급일수록 악화된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업계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충분한 가격 전가가 불가능하다며 독자적인 가격 인상 협상을 한계를 지적한다. 이 전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상승에 의해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전가라고 쓰고 있네요. 우리는 뭐 반영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방위적 임금 인상 마이너스권으로 가라앉는 실질 임금의 플러스 전환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 고용의 7할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의 기세가 퍼지는 것이 불가결하다. 2025년 춘투에서는 전체 임금 인상률이 가중평균 5.25%로 2년 연속 5%를 넘었는데도 중소는 4%대에 머물렀다. 기계나 금속 관련의 중소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제조산업 노동조합 JAM, 잠은 금년 춘투로 기본급을 바닥 올리는 베이스업 베어의 요구를 과거 최고의 월 1만 7천엔 이상이라고 내걸었다. 이 베이스업을 일본에서는 발음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일본식 용어로 베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저도 무슨 뜻인가 했는데 베이스 기초를 올린다. 기초 임금을 상부 단체인 금속노엽의 1만 2천엔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야스고우치 마사히로 회장은 가맹단체에 당당하게 높은 요구를 내걸어 달라고 호소한다.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가나 생산성 향상 등 임금 인상 여력을 높이는 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취적법 1월 시행가격 정가를 전진시키는 비장의 카드로 기대되는 것이 하청법을 개정한 중소 수탁거래 적정화법 취적법이다. 발주자 측에 수주자 측과 가격 교섭을 의무화해 2026년 춘투를 정조준해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발주자와 수주자의 역학관계를 연상시키는 하청이란 말은 접은 데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임금 인상의 원자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디플레 하에서 정착한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세상이 확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앞에 중소자동차 부품 메이커의 경영자라는 비관적인 소리도 새어 나온다. 야스고치 회장은 격차를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를 읽어보면서도 제가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 상징 생산성을 뛰어넘어 스루프 세계 패러다임의 실적을 근거로 납품 단가 계약부터 전환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정면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이유, 중국군이 연구하는 옛 일본군 전략과 강해지는 태평양 진출,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다카이시 고스케라고 미 외교안보 전문 온라인지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의 기고문입니다. 중국군의, 중국군의 태평양에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태평양 정면의 방위 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안전보장 정책상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개정 예정인 안보 관련 3개의 문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태평양 방위 강화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태평양은 일본의 영공, 영해나 시레인 해상교통로의 방위를 위한 요충지이며 대만 유사시에는 미군이 전개 보급하는 주요 루트가 되는 중요한 해역이다. 그 자리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정상화되는 것에
정부 자위대 내에서 강한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다. 중국이 옛 일본 해군의 도서 방위와 태평양 예, 전쟁 기작전을 연구하고 있는 점도 경계되고 있다. 중국은 미군의 보급이나 증원을 방해하는 구일본군의 작전 구상이 작전 보급 정보의 각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태평양 측의 방위, 전후 일본의 방위 태세는 북쪽의 러시아, 일본해 쪽의 북한, 서쪽의 동중국해 방면의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구축되어 왔다. 2010년 이후는 남서 제도에서의 부대 배치나 장비 증강을 진행시키는 남서 시프트가 행해졌다. 반면 태평양 측은 외국군의 침투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이즈 제도에서 괌으로 이어지는 제2열도선상에 위치한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의 공력을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서 포함시키지도 않았었다. 태평양 측의 방위 인프라 정비는 이러한 지리적, 자연적 조건도 맞물려 오랜 세월에 걸쳐 우선순위가 낮게 억제되어 온 실정이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가 요코스카를 거점으로 하여 태평양 정면은 미군의 압도적인 재해 제공권에 의해 커버되고 있다는 인식도 일본 측에 일정한 안정감을 가져왔다. 실제 일본이 태평양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은 해상자위대가 운영하는 이오지마와 미나미토리시마의 두 항공기지에 머물고 있다. 다만 남조도의 활주로는 약 1300m로 짧다. 비록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지만 인프라 등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후방이라는 전제를 흔드는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 태평양 측이 후방으로 여겨졌던 전제를 무너뜨린 것이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과 도발 행위이다. 중국 해군은 제1열도선을 넘어 서태평양에서의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상징적인 것이 2025년 5월에서 6월의 사례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라오닝항과 산둥함이 태평양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함재 전투기 등 발착함을 총 1000회 이상 실시했다. 또 라오닝은 남조도 남서쪽 약 300km를 항해해 제2열도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했다. 구 일본군이 평시에는 민생 명목으로 항만, 활주로, 통신시설, 지상 관측 거점 등의 인프라를 정비해 유사시 군사용으로 전용한 점이 강조된다. 구 일본군은 태평양 섬들을 단순히 전선 기지가 아니라 이 미군의 병참을 교란하는 해상 생명선으로 규정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분석은 현실의 전략 논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25년 11월 미국 연방의회의 자문기관 미중 경제안전보장검토위원회가 공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태평양 제도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의도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중국의 진출에는 역사와 현대의 전략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민주주의 방위재단 FDD에 따르면 괌 남쪽 약 670km에 있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월레이아의 환초에서는 옛 일본군이 전시 중 건설한 활주로를 중국 기업이 재건 중이다. 활주로와 터미널은 거의 완공됐으며 2월에 개설을 위한 검사가 예정돼 있다. 미군 기지의 지근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인프라 정비와 군사적 이용의 양립에는 강한 염려가 있다. 태평양 도서국 경제 외교 통의 영향력 확대. 과거 20여 년 만에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한 무역 투자 상대국이 되었다.
관광 인프라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관여는 도서국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2010년 시점에서는 남태평양 도서국 12개국 중 6개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후 키리바시나 솔로몬 제도 등이 중국에 접근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지지도 받아왔다. 중국의 솔로몬 제도, 피지, 사모아, 키리바시에 대한 접근은 옛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기에 지향했던 미 호주 간 연락 차단이라는 전략을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중국이 옛 일본군의 도서 전략을 연구하는 배경에는 대만 유사시를 겨냥한 현실적인 작전 구상이 깔려 있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대만 주변에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펼쳐진 작전 공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시되는 것이 제1열도선을 돌파하는 것에 위치한 제2열도선이다. 대만 유사시와 제2열도선의 전략적 의미.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등을 연결하는 이 선은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작전과 보급을 실시할 때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제2열도선까지를 포함한 넓은 작전 공간에서 미군의 증원이나 보급을 제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어 미군이 이 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전국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된다.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제2열도선의 안쪽 혹은 그 근방에 이오지마나 미나미 토리시마라고 하는 자국의 거점이 존재하는 점이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태평양 전면 자체가 작전 공간에 편입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오지마는 얕은 연안이나 집안 융기의 문제를 안으면서도 항만이나 활주로의 강화를 진행시키는 대상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항공 자유대는 가고시마현, 이마미시나 오키나와현, 기타 다이또 문화의 이동식 경계 관제 데이터를 배치해 도서부에서의 해공력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나미토리 섬은 일본 최동단의 거점으로서 광대한 태평양의 경계 감시에 불가결하며 미나미토리 섬 주변의 해역에서는 희소 자원의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방위와 경제 안전 보장이 양면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인프라 정비는 F-35B, AWCS 장래의 무인기 등 항공 전력과의 제휴를 상정하고 있다. 광대한 태평양에서 지속적이고 유연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만, 활주로, 통신이라는 기반 정비가 전제된다. 나아가 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지의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핵 잠수함 도입이다. 중국 항모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는 수단으로 장시간의 자막 능력과 높은 기동력을 겸비한 핵 잠수함은 유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핵 잠수함 도입 시야 사토시 해상 막료장은 2026년 1월 27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태평양 방위의 강화를 위한 핵잠의 유용성을 둘러싼 필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 잠수함의 능력은 매우 높다. 오랫동안 계속 잠수할 수 있는 것이나 속도가 빠른 것 등 전술적으로는 현격한 능력 향상이 전망된다. 장관도 말했듯이 차세대 잠수함에 대해서는 폭넓은 옵션이 있는 가운데 잘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수함을 포함한 수상 비이클 함정을 가진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를 생각하면서 그 논의에 임하고 싶습니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 전략은 기존의 연장선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태평양 정면에서의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핵 잠수함을 포함한 장래의 전략 구상이
향후에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을 먼저 꺼냈죠. 중국을 감시하겠다고. 지금 얼마나 논의가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일본이 더 아쉬운 입장이니까 일본도 이제 핵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대만과 그 일본 사이를 뚫고 나오는 이런 그런 상징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시진핑 종신직공 카드에 고속절 깔았다. 오피니언 김규환 데일리안 2월 1일 시진핑 군부의 맞수 장류샤 부패조사의 대상에 올라 실각 핵기밀 유출 정치적 파벌 형성 부패 등 숙청 배경 미스터리 당정 권력 틀어진 시진핑 장낙마로 군부 장악력까지 확보 후계자 없어 내년 당대의 사연이 물론 종신집권 발판 마련 7인 위원회 중에서 6명 중에서 1명만 남기고는 전부 다 측근들이 다 숙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로 이 자리들을 채울 것 같은데 그런 애들 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느냐? 이 사람들 중에는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노땅들을 다 지금 제거하고 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의 야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월급도 못 준다. 기아노조 결국 초유의 사태 터졌다. 곽용희, 신정은 한국경제 2월 1일 대기업 노조 임금체불 부메랑된 특권 철밥통 기아 초유의 미지급 사태 정년퇴직 늘며 노조원 급감 조합비 쪼그라들며 재정난 구조개혁 반대 위기 자초 로봇 직무급제 거부하더니 현대차 기아노조 연 1천명씩 급감 현대차 기아 정년퇴직 급증 조합비 대폭 감소 로봇 공장 가동하는 테슬라 샤오미 노동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기조도 서서히 바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노동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노조 현대차 기아노조 조업원수인데 그 이게 그 이 파란 게 현대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 게 기아차인데 노조원들이 이렇게 지금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정년퇴직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직원이 많으니까 전임 노조원들의 월급을 노조비에서 그 걷어가지고 그 줬던 모양인데 일반 뭐 약간 대기업이라도 그 노조원비를 좀 회비율을 좀 적게 내고 그 대신 협상을 잘해서 회사에서 전임 노조원도 회사가 월급을 주는 거로 그러면 독립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정도 돼야 그래도 그 협상이 좀 잘 되는데 강성 노조다 보니까 흥 나는 니들한테 월급 받는 게 아니야. 나는 노조원을 대표해서 일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월급 안 받아도 돼. 노조 회비에서 내 월급을 받고 우리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투쟁하겠다. 이제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현대차 사장 대미 투자 집중 트럼프 우리 투자 의지하라 이지호 한국경제 2월 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자사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향후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 약 37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무녀스 사장은 이와 관련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8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의 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타격을 받았던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언급도 있었다. 무녀스 사장은 자동차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테크 기업이자 모빌리티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현대차는 2021년 버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는 등 로봇 분야에서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배치될 예정이다. 끝으로 무뉴스 사장은 중국 시장에 대해 과거에는 중국의 경쟁을 가르치러 갔지만 이제는 배우러 간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향후 중국에서 전기차 모델을 한 제게 7가지 신규 출시할 계획이랍니다. 중국 지난해 건조 신규 수주 등 조선업 3대 지표에서 1위, 이해원 뉴시스 2월 2일 중정부 통계 발표 건조량 56.1% 점유, 신규 수주량 69%, 수주잔량 66.8%. 1일 중국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발표한 통계에서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5,369만 재화중량톤 DMT 드라이 웹톤이라고 그러죠. 선박을 건조해 세계 시장의 56.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규 수주량은 총 1억 782만 DWT로 세계 시장 69%를 점유했다. 왕펑 중국 베이징 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즈에 단순한 생산량 증가가 아닌 글로벌 해상 권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며 해운이 친환경화되면서 주문이 점점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진은 중국 동부 산둥성 룽청시 조선소에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서울도 대설주의보 밤사이 최고 10cm 많은 2월 1일 오후 밤 11시에 보도를 했는데 제가 잠을 들기 1시 전에는 눈이 안 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눈이 좀 쌓였는데 도로는 좀 이미 아침 일찍 좀 친 모양입니다. 2월 어저께 2월 1일 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눈이 오는데 2월 달 보름달은 스노우문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오늘 밤은 관동 등지에서의 절호에 관찰하기 좋은 날씨로 아, 이 약간 실버색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겨울은 여름에 비해 공기 중의 수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투명도가 증가합니다. 모자나 머플러, 장갑 등으로 제대로 방한하여 스노우문을 사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휘영청 보름달을 이제 구정이 좀 오래 듣고 있죠. 음, 우리는 2월 초 보름달을 못 봤습니다만은 좀 보름달을 한번 휘영청 둥근달을 좀 보고 싶기도 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